챗 GPT로 쓴 글은 어떨까요?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챗 GPT로 쓴 글, 중복 문서, 유사 문서도 많다고 하고 비슷한 패턴의 글들 때문에, 그리고 글의 퀄리티도 좋지 않아서 별로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건 챗 GPT를 잘 몰라서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챗 GPT의 프롬프트 작성 방법을 모르는 거고요. 심지어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강의 한 개라도 같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챗 GPT는 정말로 유용한 협업 도구입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챗 GPT가 가지고 있는, 물론 유료 버전에서 그런 기능들이 제공하지만 GPT스의 액션 기능 등 다양한 GPT의 추가 기능들을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GPT스를 정말 엄청나게 확장해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모르고 지금 챗 GPT의 강의들의 레벨들이 너무 낮고 조그만 챗 GPT를 하면 강의를 개설해버리고 정확하지도 않고 근본과 본질을 망각한 채 그냥 겉포장의 챗 GPT 교육들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교육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교육들도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교육의 내용들이 전달되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챗 GPT는 별로야,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대화형 생성형 AI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좀 나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 몰라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알아갈 때도 그 사람의 성향과 성격, 정말 속마음까지도 잘 모르면 겉만 보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혹은 누군가의 이야기들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건 뭐죠? 직접 대화하고 직접 알아가고 경험해 볼 때 정확한 인식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챗GPT도 마찬가지고 생성형 AI들의 사용, 활용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글을 잘 써주는지 제가 만들어 놓은 챗GPT 아비스 초기 버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아비스의 지금 최신 버전은 API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API 사용량이 늘어나서 지금 저희 수강생들이나 유료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지장이 있을 수 있기에,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이 아비스 인공지능 챗봇, 즉 SEO 블로그 작업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 챗봇 아비스를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 수 있게 해드리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계속 이렇게 또 다른 아비스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정말로 신세계를 경험하면서 블로그 글들을 잘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수백 개의 후기와 리뷰들이 담긴 글 링크를 넣어 놓을게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저와 함께 하는 게 어떤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실제로 SEO 본문 요약이에요. 정말 저는 소름 끼칠 정도로 너무 좋은 글인데요. 보세요. 이미 등록된 지침을 바탕으로 주제 키워드를 입력받는다 그랬죠?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스타팅 액션 해가지고 API 정보를 체크해 보는 겁니다. 즉 외부 포럼과 연동을 해서 구글 검색 결과를 쭉 지금 검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이시죠?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주제에 대한 SEO 블로그 글을 작성하기 위해 구글 검색 결과를 기반으로 한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 지침을 따라 작성하겠습니다. 어떤가요? 제목 제안들 이렇게 5가지가 나오죠. 메인 키워드, 서브 키워드도요, 대충 챗GPT에 자신의 학습된 정보로 제출해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구글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그리고 자신이 학습된 내용을 토대로 이렇게 제목과 키워드들을 제공해주고 있는 겁니다. 좀 오래전부터 블로그 전용 챗GPT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쭉 해왔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하단에도 예를 들면 4가지의 블로그 글을 쓰는 방법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냥 클릭만 하면 되거든요. 자, 입력한 사이트 주소에 SEO 블로그 글도 쓸 수 있고요. 키워드나 주제만 입력해도 SEO 블로그 글이 자동으로 쓰여집니다. 등록한 지침대로 주제 키워드만 입력해도 되고요. 심지어는 문서를 첨부해도 됩니다.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보람 일자리라는 키워드만 쳤는데 구글 검색 결과를 토대로, 자, 그냥 자기가 글을 쓰는 게 아니라요, 실제 보람 일자리에 구글 검색 결과를 토대로 글을 써주게 됩니다. 여기 한번 눌러볼게요. 구글 보람 일자리 이렇게 되어 있죠. 구글 검색 결과와 구글 뉴스도 가능하고요, 네이버 검색 결과와 네이버 쇼핑까지도 가능합니다. 지금 저는 구글 검색 결과 또는 특정 사이트 주소를 기반으로 글을 작성하는 GPT스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그 GPT스고요. 또 다른 GPT스들은요, 네이버 검색 결과, 네이버 쇼핑 다양합니다. 왜 그게 가능하냐면 API라고 가져다 쓰는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검색 엔진과 연동해서 쓸 수 있거든요. 자, 보세요 여러분. 구글 검색 결과를 토대로 검색 의도가 반영된 최적화 제목 5가지를 추출해 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구글 검색 결과를 토대로 해서 상위 노출된 검색 결과들의 제목들을 분석해서, 그리고 설명의 일부분들을 분석해서 어떤 제목이 가장 검색 의도에 맞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바로 SEO 블로그 제목 최적화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최적화 제목 5개를 뽑아줬죠. 메인 키워드,
그렇죠. 보람 일자리 당연히 메인 키워드죠. 서울시 50 이상의 중장년이 되겠죠. 그래서 중장년 일자리, 서브 키워드 보세요. 노후 준비, 중장년 커리어, 인생 제2막. 네, 이런 단어들이 사실은 보람 일자리 안에는 이런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자, 본문 요약도 이렇게 나오고 있죠. 다 SEO 본문 요약입니다. 목차 부분도 역시나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자, 블로그를 하는 경우에는 티스토리 워드프레스도 있지만 네이버 블로그도 있잖아요. 그러면 네이버 블로그는 HTML 코드 블로그로 받을 수 없죠. HTML 형식의 블로그 글을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일반 텍스트로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티스토리 블로그나 워드프레스를 할 때는 SEO적으로 글을 쓰려면 HTML 코드 블로그로 받으면 되고요. 이 내용은 제가 나중에 또 자세히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일반 텍스트로 받으니까 보람 일자리에 관한 SEO 최적화 글을 작성합니다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초기 글을 작성해 줍니다. 하지만 좀 더 정확한 글 작성을 위해서 구글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참여 대상 및 조건에 해당한 내용을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작성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보람 일자리의 참여 대상 및 조건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조심할 게 뭐냐면요, 챗GPT를 잘못 사용하면 중복 유사 문서들의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용 자체도 실제로 없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 나오는 뭐 여러 강의들도 그렇고요, 시중에 나오는 GPT들도 그렇고요, 전혀 근거 없이 저퀄리티의 수준 낮은 내용들이 진짜 많거든요. 하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전용으로 SEO 실전 수익 활용 GPTS를 만든 이유는 나만의 특정 목적에 맞는 블로그 SEO 전용 최적화 GPTS죠. 여기에는 API 연동을 통해서 구글을 검색하고 구글 뉴스를 검색하고 사이트를 다 분석하고 네이버뿐만 아니라 네이버 쇼핑까지 분석하는 그런 GPTS들로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GPTS를 이용해서 아주 좋은 글을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시행착오가 많았는지 이 좌측의 GPTS를 보시면 얼마나 많은 제가 시도와 도전과 노력을 했는지 볼 수 있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좌측 부분. 여러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입력한 사이트 주소라고 했습니다. 보통 웹브라우저, 챗GPT가 가지고 있는 빙챗, 즉 웹브라우징 기능은 조금 오류도 많고요, 제대로 해석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웹파일럿이라고 하는 외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렇게 SEO 블로그를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나브 블로그 전용 SEO 실전 수익화 활용, 아나브 SEO 블로그 V3.4 버전인데요. 사이트 주소를 알려주시면 SEO 블로그 글 작성을 위해 분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이트 주소를 제공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먼저는 이 사이트 주소를 1차 분석하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내용들이 좀 충분히 들어가 있죠. 계속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사이트 주소를 분석해서 먼저 블로그 글을 쓸 수가 있겠죠. 자, 사이트에는 실질적으로 청년수당이라고 하는 청년목당 정보통의 정보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또 정리해 놓은 컨텐츠를 또 2차적으로 분석해서 블로그 글을 써주는 거죠. 제가 좀 이따가 이 3.4 버전 실제로 한번 해볼 거거든요. 그 전에 먼저 이 내용을 이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주소를 이렇게 넣었더니 바로 청년목당 정보통이라는 거 당연히 인지를 하고요. 이렇게 서울시가 제공하는 청년수당은 하면서 실제로 있는 내용들을 아까 그 사이트 내용을 분석해서 이렇게 문장형 블로그 글로 작성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먼저 SEO 개요만 설명을 하는데도 이 정도면 거의 600-700자 정도가 될 겁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목차를 구성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 목차만 해도 한 200-300자로 구성이 될 겁니다. 그쵸? 벌써 한 800-900자가 나왔어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네이버 블로그와 티스토리 워드프레스 블로그의 글 쓰는 방법을 구분해 주기 위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구분해주고 있죠. 아마 이런 GPTS나 이런 챗GPT 프롬프트는 어디에서도 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자, 보시면 이제 목차를 바탕으로 SEO 최적화된 블로그를 작성하겠습니다. 다 순차적으로 스텝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본문을 HTML 코드 블로그로 작성할지 혹은 일반 텍스트로 작성할지 알려주시면 됩니다 라고 했죠. 비단 네이버 블로그가 아니라 티스토리 블로그도 이렇게 해서 이 내용들을 복사해서 메모장에 붙여놓은 다음에 다시 내용을 해도 전혀 중복 유사 문제 없이 블로그 글을 작성할 수 있는 고퀄리티의 고급 SEO 블로그 글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청년수당 프로그램 소개서부터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절차까지 요약적으로 뿌려준 내용만 한 1200자 정도가 될 겁니다. 이 정도면. 그쵸? 충분히 되죠? 그럼 벌써 2400자 정도가 되었죠? 2500자 되네요. 그쵸? 자, 다음. 그럼 우리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목차 3,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다시 한번 사이트 주소를 검색해서 작성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좀 더 풍성한 글쓰기 자료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어떤가요? 청년수당 신청 방법 및 절차 상세 정보가 이렇게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세부 일정, 사용 방법, 유의사항까지 이렇게 거의 한 1200자 정도의 글을 작성해 줬죠. 이 글은 바로 이 지원 대상 및 조건 이 부분 요약해 준 이 내용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엄청나게 긴 글로 제대로 글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쵸 여러분? 자, 다음 또 있습니다. 목차 5번 한번 해볼까요? 청년수당 프로그램의 추가 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라고 했죠. 그랬더니 추가 프로그램까지도 강점 진단, 종합 지원,
멘토링 프로그램, 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 이런 식으로 거의 900자, 1000자 정도의 수준으로 글을 또 작성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GPTs, 이런 챗 GPT SEO 블로그 본 적이 있습니까?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챗 GPT를 가리키는 것과 실제로 비즈니스 활동을 20년 동안 하면서 1,500개 업체 이상을 컨설팅을 하고 다양한 비즈니스 프로젝트들을 진행했던 저 아나부가 알려드리는 거하고는요, 수준 차이가 엄청납니다. 정말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정보들을 잘 분별해서 잘못된 사기성 정보들, 그리고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다양한 클래스나 일부 유튜버들에게 여러분들이 속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키워드를 입력해 볼게요. 여기다 바로 키워드를 입력해도 되는데요. 이미 등록된 지침을 바탕으로 주제 키워드를 입력받는다 그랬죠?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자, 보시면 구글 검색 결과 상위 10개를 기반으로 검색자 의도가 반영된 SEO 블로그를 작성해 주세요 라고 이미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쵸? 자, 저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타팅 액션 해가지고 API 정보를 체크해 보는 겁니다. 즉 외부 포럼과 연동을 해서 구글 검색 결과를 쭉 지금 검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이시죠?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주제에 대한 SEO 블로그 글을 작성하기 위해 구글 검색 결과를 기반으로 한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 지침을 따라 작성하겠습니다. 어떤가요? 제목 제안들 이렇게 5가지가 나오죠. 메인 키워드, 서브 키워드도요, 대충 챗GPT에 자신의 학습된 정보로 제출해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구글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그리고 자신이 학습된 내용을 토대로 이렇게 제목과 키워드들을 제공해주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더 알 수 있어요. 서브 키워드 볼까요? 신청 방법, 블로그를 어느 정도 하실 줄 아는 분이라면 깜짝 놀랄 겁니다. 신청 방법, 신청 조건, 지원 금액, 청년 월세 지원,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서브 키워드들을 다 보여주고 있죠. SEO 본문 요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SEO 본문 요약이에요. 정말 저는 소름 끼칠 정도로 너무 좋은 글인데요. 보세요. 19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 너무 중요하죠.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해준다는 이야기 너무 중요하죠. 지원 금액 나와 있죠. 그쵸? 신청 방법 나와 있죠. 청년 월세 나와 있죠. 특별 지원 나와 있죠. 웬만한 주요 메인 키워드, 서브 키워드 본문에 하나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메인 키워드 보세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그쵸?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이 풀 키워드 네임입니다. 그런데 청년 월세 지원 이 부분은 한시 특별 지원을 뺀 흔히 우리들이 알고 있는 키워드로 메인 키워드를 잡은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목차 구성이 다 되어 있고요. 자, 여기까지만 해도 벌써 여러분 한 600자 정도는 넘어가죠. 자, 그러면 SEO 최적화를 위해 메인 키워드와 서브 키워드를 본문 전체에 걸쳐 자연스럽게 분포시키고 관련 정보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추천을 명시하여 독자들에게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본문 내에 관련된 영상 링크와 추가적인 자료 링크를 포함하여 독자 이해를 돕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뭐죠? 일반 텍스트로 글을 써달라고 하면 되겠죠? 자, 저는 목차를 바탕으로 일반 텍스트로 작성해 주세요 라고 하겠습니다. 기존에 분석해 놓은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블로그 글을 작성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쭉 볼까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들을 가지고 이렇게 블로그 글을 쓰고 있죠.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쵸? 지금은 구글 검색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써주고 있지만 여기에 여러분들이 좀 추가적으로 좀 더 내용을 보완하고 싶다 그러면 사이트 자체를 검색해서 그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블로그 글을 작성을 해도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얻고 싶을 때는 개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해도 되고요. 신청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해도 됩니다. 신청 방법이 절차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할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팅 액션 여전히 나오고 있죠. 스타팅 액션은 지금 다시 한번 구글 검색 결과를 분석하는 겁니다. 온라인 시청 방법, 복지로에서 하라고 나와 있죠. 맞잖아요 여러분. 복지로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정확하죠. 지금 온라인 신청 시 제출해야 될 서류들 다 있습니다.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이런 것들 우리가 원래 작업할 때 다 찾아서 공부해서 정리해서 올렸잖아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복사 붙여넣기를 했겠지만 이렇게 되는 경우는 블로그 망치는 길이죠. 중복유사문서뿐만 아니라 어뷰징에도 해당되는 그런 행위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어때요? 일단 신청 방법 및 절차만 가지고도 내용을 보완해서 블로그 글 하나를 쓸 수 있는데 이렇게 각각의 목차들을 써준다 그러면 1000자짜리 글 하나 쓰는 거 진짜 20분 정도면 충분하겠죠. 그래서 아나부가 챗GPT 실전 활용에 원톱이라고 많은 수강생분들과 실제로 이 분야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만 더 볼게요. 사이트 주소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보니까 서울특별시 주거포털에 청년 신혼부부 지원에 청년 월세 지원이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공고문도 있는데요. 공고문은 이렇게 이미지이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고문이 아니라 사업 내용이라든지 사업 기호를 기반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사이트 주소를 분석해서 기존의 지침을 바탕으로 SEO 블로그 글을 작성해 주세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시작되고 있죠?
스타팅 액션 역시 이렇게 프로그램 기능을 오픈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분석이기 때문에 웹 파일럿 기능을 이용하고 있어요. 볼까요? 자, 보세요. 그쵸? 웹 파일럿 기능을 로딩했죠. 그리고 사이트 링크는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보세요. 사이트 주소를 분석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안내, 안정적인 청년 주거 생활을 위한 첫걸음,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 나오는 글들은요, 여러분들이 기타 다양한 뭐 블로그 자동 글쓰기 이런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엉터리입니다. 왜 엉터리냐면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개별적으로 나에게 맞게 되어 있지가 않고요. 그냥 기본적인 핵심 모듈 프롬프트는 이미 모두가 똑같이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뭐 사이트 주소를 넣는다든지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넣어봤자 결국 거의 비슷비슷한 결과물밖에 나오지 않고, 그래서 중복 유사 문서의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기하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신기한 게 아니죠. 그쵸? 이미 다 누구나 쓸 수 있는 핵심 모듈 하나만 있고 GPT-4 모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쉽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모두가 거의 유사한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언제든지 프롬프트를 통해서 내용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챗 GPT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키우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구글 검색 결과뿐만 아니라 사이트 주소만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컨텐츠, 블로그 컨텐츠를 가져왔어요. 이런데 어떻게 여러분의 블로그가 최소 2배, 3배 이상 성장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블로그 방문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블로그 수익까지도 정말 확장시킬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고퀄리티, 고급 활용을 통한 챗 GPT 수익화 블로그 GPT 쓴 겁니다. 여러분,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요, 제가 설명란에 해당 내용 이야기를 드릴게요. 저는 아나부였습니다.